네, 자 그럼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추경호는 끝까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을 했고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일단 이거는 뭐 예상이 가능한 거였었고요. 네네. 구속영장은 어떻게 될까요? 발부가 될까요? 이게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도 똑같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이제 증거 확보라든지 조사는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한테 뭐 수사 내용을 말해주진 않지만 상당히 깊게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법원에만 가면 어쨌든 번번이 기각이 돼버리니까 됐던 현상을 다 그들도 맞습니다. 봤잖아요, 경험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불신을 사법에 네.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네, 될 수도 네.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막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박성재 장관을 그렇게 막은 걸 보면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법리론 이미 다 차고 넘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법원으로 번지는 걸 막는다. 그러니까 이제 택도 없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예, 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뭐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 상당성을 보고 평가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누가 봐도 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죠. 왜냐하면 증거를 자꾸 인멸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직원 하급 직원의 어떤 PC에서 뭐가 발견될 정도로 네. 그것도 포렌식해서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휴대폰도 삭제를 네. 하고 안가 가면서 뭐 다운받은 것도 네. 지우고 막 하잖아요. 자신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이들이 계속 주장해온 게 통상 업무잖아요. 네네. 통상 업무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이 났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라고 우긴 거잖아요. 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날 밤 00시 33분에 보도된 대법원의 긴급회의 이런 것들을 다 통상 했죠. 업무라고 포장하고 싶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군사법원으로 넘기는 항목들 이런 것들을 아마 뭐를 했겠죠. 네. 추정해 보면 그런 것들도 자기들은 통상 업무다. 이미 사실은 사법부가 그 사법적 정의의 어떤 봉을 가지고 이건 위법적인 위헌적인 내란이야 했어야만 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거기에 순응해서 넘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상적이라고 해야만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추경호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블로킹을 칠 거다라고 일단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요. 네. 추경호는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네. 통상 업무라고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회의원의 통상 업무는 본회의장 가서 계엄을 계엄을 해제하는 게 통상 업무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안 들어가고 계속 받고 어디로 갔다 당사로 했잖아요. 와라 했죠. 예. 그러니까 완벽히 이제 통상 업무는 위배가 된 벗어나는 거예요. 거죠. 저희 기준으로는. 네네. 과연 그걸 어떤 말로 블로킹을 하면서 기각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제까지를 보면 마치 짬짬이 하듯이 또 어떤 변호사분이 얘기했듯이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마지막 저기를 진술할 때 보면 네. 마치 이렇게 짬짬이 호흡 서로 맞추듯이 네, 하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짜맞춘 듯한 얘기를 네. 하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게 만약에 추경호를 기각을 안 시켰을 때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해산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를 바람막이 해줄 데가 아무도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사법부의 사법적 정의, 삼권 분립, 그들이 얘기하는 사법부 독립, 그들 스스로 다 깨고 있다. 다 깨고 있죠. 왜냐하면 네.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 분립의 핵심 사법부 독립의 그 정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있는 거죠. 네. 국민이 권위를 부여하고 맞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게 생길 수 없는 거죠. 사법부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당연히 권한인 뭐 거죠. 직접이임, 간접이임, 네. 간접이임 형태지만 네, 우리가 네. 선출로 뽑은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정점에 국민이 있는데 국민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자기들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깼다. 네. 뭐 권위 깨진 거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직위원 재판부 영상. 이게 중계를 하는데 그 정도인데 중계를 안 했을 때 어땠겠습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요.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
유력할 것 같은데 그날이 또 마침 12월 3일 네. 내란 1주년인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어떤 메시지 낼 것 같습니까? 자, 이제 그들 스스로는 일단 우리가 추경호다 했죠. 네. 예, 우리가 한덕수고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추경호다. 추경호고, 네. 우리가 내란에 동조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랑 이제 네, 똑같은 네. 얘기가 될 수 네. 있겠죠. 추경호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완전 순결 무고한 것처럼 네. 마지막에 이제 최후 진술을 하고 딱 했는데 아마 계속해서 강성 메시지를 내겠죠.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 갈라져 있는 갈등 구조를 악용하는, 활용하는, 이용해 먹는 그런 메시지로 일관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들께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 네. 그들은 마지막 반성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범죄를 저질렀다. 왜? 그 나쁜 놈들이 정말 나쁘게 할 때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까지 네. 반성 참여하는 얘기를 해요. 네. 자, 내란범이 그렇게 내란을 저지를 때 말리지 못한 거 자체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갖고 되는데. 정말로 네. 초야로 돌아가서 면벽 수행하고 이런 옛날 뭐 삼국지 시대에도 있었고 옛날 저기에 보면 수많은 네. 그런 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대 이렇게 투명사회 21세기 모든 것들을 같이 정보의 격차가 거의 없는 시대에 완벽한 기득권 구조에서 마치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취급하는 네. 수준의 특권 의식과 어떤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다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의 평범성에 쩔어 있는 21세기 그렇죠. 최첨단의 대한민국의 이 모습 너무나 참담하고 앞으로 정말 저희를 포함하여 또 우리 후세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우리 스스로 좀 남겨야 되겠다. 네. 그래도 반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독일의 그런 모습들, 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네. 과연 친일파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친일파가 친미로 바뀌고 이날까지 기득권화돼서 주류로 자기들이 자부하면서 이끌어오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오는 지금의 어떤 사법적 권력들 그다음에 입법 권력 중에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단죄만이 정말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중앙홀에서 규탄대회, 로텐드홀에서 규탄대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게 조용히 지나가라고 하면서 약간의 고성이 오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정권과 민주당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미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습니다. 그 동료 허락받았으면 조용히 좀 지나가세요. 집회하는데. 내려가서 얘기하시고. 아니 열린 공간에서 말도 못합니까? 원내 왜 정지했습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뭐 시비를 가고 계세요? 떠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이슬 좀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다음에 니들이 뭘 탈려야 잘한다고 떠드십니까?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만하세요. 잘났다. 빨리 가라. 후반 절차를 과정해서 야당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다른 당 의원한테 반말로 그냥 지나가라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도 참 웃기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동욱 의원이 다음에는 니들이 탄핵될 거야 이랬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진영 논리 갈라치기 속에서 자기들이 마치 이제 지금 탄압받는 것처럼 해서 맞습니다. 악다구니만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장면에서 재미난 걸 보는 거예요.
평상시 이런 내란 전에 그래도 소수라고 하지만 의기양양했던 국힘 네. 그 아나모인처럼 했던 사람들의 평소 태도 같았으면 벌떼같이 뭐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아무도 다 안 하고 외면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부터 중진 의원들이 다 외면을 눈치만 이렇게 될 것 보고 맞아요. 외면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뭐 속된 표현으로 그 쪽팔리다 그러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뭐 모르지는 않는 거죠. 맞아요. 당당했으면 막 정말 당당했으면 다 보나마나 몰려가서 다 같이 뭐라고 이가 했을 뭔데 건데 막 했을 텐데 그죠? 그 말을 지금 못 하고 외면을 하잖아요. 보면 대표도 네. 멈춰서 가만히 이렇게 있고 평소 같았으면 막 사태질하고 막 맞습니다. 아마 저기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있고 하던데 난리를 쳤을 건데 네. 못 그러고 있잖아요. 굉장한 인식의 천박함과 평상시에 이제 이들의 기준점이 뭐냐 오로지 주적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갈라치기 네.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단순 이분법적인 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모습을 단면을 보고 있는 거죠.